걷기만 하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어느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경험.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릎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릎은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가장 불편한 건 허리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빠르게 피로해지고 다리까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앉아 있거나 쉬면 금방 괜찮아지지만 다시 걸으면 똑같은 통증이 반복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찾아오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플까? 허리가 약해서 그런가? 운동 부족인가? 하지만 이 증상은 단순한 요통이나 피로감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0대 이후 유독 많은 분들이 겪는 이 독특한 통증 패턴은 여러분의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었지만 무시해온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가 뻐근해지는 이유는 허리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걷기라는 동작이 50대 이후의 척추, 신경, 근육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허리보다 깊은 곳, 신경, 고관절, 둔부 근육 혹은 척추관의 좁아진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아픈데 앉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무릎은 멀쩡하게 보이는 겁니다. 즉, 무릎이 괜찮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난 곳이 허리에서 내려가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무릎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걸을 때만 허리가 아픈 이 증상은 50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한 신체 변화인데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는 해마다 조금씩 심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뻐근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오래 서 있기 어렵고 허벅지나 종아리에 저릿함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미 신경과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너무 가볍게 넘깁니다. 잠을 잘못 잤나?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당연하다는 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통증의 패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고 해결 방법을 알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걷고 오래 걸어도 허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50대 이후 허리가 걸음걸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무릎은 멀쩡한데 왜 허리만 아픈지, 그리고 이 증상이 어떤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지, 단순 요통과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내 허리가 왜 걸을 때만 아플까? 라는 오래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지금 느끼는 통증의 이유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걸어야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루틴을 실행하면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는지까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50대 이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이제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할 때가 온 것입니다.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픈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걷기 동작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다는 행위를 단순히 다리로만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허리, 골반, 엉덩이, 복부 근육이 동시에 작동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허리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근육 약화가 서서히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허리가 몸의 중심축이라는 점입니다. 허리는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며 걸을 때 전달되는 충격을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의 탄력이 충분하고 주변 근육도 버틸 힘이 있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는 디스크가 말라가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은 좁아지며 주변 근육의 힘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허리는 걸을 때 발생하는 반복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빠르게 피로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엉덩이 근육의 약화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걷는 동안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체중 증가로 인해 엉덩이 근육이 크게 약해집니다. 엉덩이가 약해지면 걷는 동안 허리가 흔들리고 골반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허리로 부담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허리는 본래의 역할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요소가 바로 고관절의 유연성 저하입니다. 고관절이 굳기 시작하면 보폭이 줄어들고 걷는 동안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허리가 대신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 동작이 반복되면 허리는 더 자주, 더 크게 움직이게 되어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일수록 걷을 때 허리가 먼저 아픈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신경의 변화입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은 걷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디스크가 약해지고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을 받기 쉬워지는데 이때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엉치나 허벅지 뒤쪽의 당김, 저릿함, 무거움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경성 통증을 단순한 피로로 착각하지만 이 증상은 본격적인 협착증이나 신경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모든 부담은 허리에 실립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허리는 앞으로 끌려 내려가는 힘을 받게 되고 이를 버티기 위해 허리 근육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이 과긴장은 걷기 같은 반복 동작에서 쉽게 통증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무릎은 멀쩡한데 허리가 아픈 이유는 단순히 허리 때문이 아니라 허리 주변 구조 전체가 조화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골반, 고관절, 엉덩이 근육, 디스크, 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걷는 동작이 허리에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겹치면서 통증이 더욱 쉽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허리 주변 근육은 제대로 쓰이지 못해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의 긴장과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러한 근육 불균형은 걷기 시작할 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몸이 굳었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육의 탄성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걷게 되면 각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가 그 부족한 움직임을 대신하게 되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심리적 요인도 통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 걱정, 스트레스는 허리 주변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류를 감소시키며 회복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날 유난히 허리가 아픈 경험이 있다면 이는 신체가 보내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지금 느끼는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몸 상태를 예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해석한다면 걷기라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쉬면 금방 괜찮아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시니어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떤 신체 구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통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느끼는 통증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척추관 협착 증형입니다. 이 유형은 대표적으로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생기고 앉거나 앞으로 숙이면 빠르게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걸을 때 허리뼈가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는 움직임이 반복되는데 이때 신경이 더 강하게 압박되며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걷기가 어렵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발이 저릿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다가 쪼그려 앉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신경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협착 증형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걷는 거리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후관절 증후군형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평지보다 오르막이나 계단을 올라갈 때 통증이 더 심하다는 점입니다. 허리 뒤쪽 관절인 후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곳인데 이 관절이 붓거나 닳으면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면서 후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즉시 증가하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괜찮다가 오르막에서 유독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후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유형은 생활 습관과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통증이 완화될 수 있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허리 관절이 더 단단하게 굳어 움직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경성 방사통형입니다. 이 유형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치,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불편함이 함께 나타납니다.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당기거나 저릿해지는 느낌이 들고 심하면 발끝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 돌출이나 협착으로 인해 신경이 직접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괜찮은데 허벅지 뒤가 당기거나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신경성 통증은 단순 근육통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커지거나 통증 부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인지해야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둔근 약화형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걷기 동작에서 몸을 지탱하고 골반을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엉덩이 근육은 매우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을 잡기 위해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때 허리는 본래의 기능보다 훨씬 많은 짐을 떠안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몰려오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형을 단순 허리 근육통으로 오해하지만 실제 원인은 엉덩이 근육의 약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고관절 보상형입니다. 고관절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면 보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허리가 대신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허리가 고관절의 역할까지 대신하게 되면 허리는 걸음마다 과도한 회전과 비틀림을 반복하게 됩니다. 고관절의 문제는 통증을 직접 유발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인을 허리에서만 찾습니다. 하지만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허리 통증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은 특히 오래 걷는 동안 허리가 점점 당기기 시작하고 골반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 느낌이 들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뻣뻣함이 심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은 서로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협착증 초기 단계와 고관절 유연성 저하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엉덩이 근육 약화와 후관절 문제를 함께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인지를 아는 순간 통증의 방향성과 해결 방법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면 치료 방향도 잘못되지만 반대로 정확히 유형을 파악하면 통증 개선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픈지, 왜 쉬면 금방 괜찮아지는지, 왜 무릎은 멀쩡한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5가지 유형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통증 개선의 첫걸음이며 이후의 운동, 자세 교정, 생활 습관 변화까지 모든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픈 증상은 20대나 3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지만 금방 회복되거나 단순한 근육 뭉침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같은 증상이라도 훨씬 자주, 훨씬 쉽게, 그리고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왜일까요?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50대를 기점으로 우리의 몸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신체 사용 패턴이 뒤늦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디스크의 탄성 감소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젊을 때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하지만 50대에 진입하면 디스크는 서서히 수분을 잃고 말라가며 탄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튕겨내던 충격이 이제는 그대로 허리에 부담을 남깁니다. 특히 걷기처럼 반복되는 충격이 누적되는 동작에서는 디스크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해 통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때 무릎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허리가 아니라 무릎이나 다리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경 주변 공간의 축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관과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이 공간이 좁아지면 신경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걸었던 거리도 50대 이후에는 신경 압박이 빠르게 쌓이면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신경은 앉아 있을 때보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더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걸을 때만 아픈 특이 패턴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쉬면 괜찮고 다시 걸으면 또 아픈 현상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근육의 질적 변화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 자체가 변화합니다. 근육 속 지방 축적이 늘어나고 근육 섬유의 탄성과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은 40대 후반부터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 근육들은 걸을 때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해진 순간 허리로 쏠리는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50대 이후에는 훨씬 쉽게 허리가 피로해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고관절의 유연성 저하입니다. 고관절은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 중 하나로 다리를 앞으로 뻗고 체중을 이동시키고 균형을 잡는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고관절은 점점 굳어지고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걸음걸이가 작아지고 고관절이 담당해야 할 움직임을 허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 보상 작용이 반복되면 허리 근육과 관절은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가 되고 예전에는 없던 통증이 조금만 걸어도 나타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골반 정렬의 변화입니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골반은 쉽게 전방경사 또는 후방경사로 변형됩니다. 골반의 기울기가 바뀌면 허리의 곡선이 변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쏠립니다. 이 변화는 걷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며 걸을 때 허리가 당기거나 끊어질 듯한 느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골반은 자세와 보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어지면 허리 통증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체중의 증가와 지방의 분포 변화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같은 체중이라도 지방이 복부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복부가 앞으로 나오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끌려 내려가며 이를 버티기 위해 허리 근육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지속적 긴장은 걷기 같은 활동에서 통증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시니어는 걷는 동안 허리에 더 큰 부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혈류와 회복 속도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관절이 손상을 입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50대 이후에는 혈류가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걸을 때 허리가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지거나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근육의 긴장을 더욱 증가시키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디스크가 약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흔들리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보상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50대 이후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픈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겹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고 변화된 구조에 맞는 해결 방법을 실행하면 통증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경고가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픈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스트레칭 몇 가지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척추, 신경, 고관절, 엉덩이 근육, 골반 정렬 등 여러 요소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또한 전신의 균형을 되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통증은 빠르게 완화될 수 있으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잘못된 움직임 하나만 고쳐도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루틴과 교정법은 실제 임상에서도 활용되는 핵심 원리이며 많은 시니어가 통증 감소 효과를 체감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걷기 자세 교정입니다. 걸을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골반과 허리의 불필요한 흔들림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가 너무 세게 닿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격이 발에서 허리까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발뒤꿈치를 부드럽게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걸으면 허리에 오는 충격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또한 걸을 때 복부에 약하게 힘을 주어 몸통을 안정시키면 허리 흔들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준다고 해서 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지탱해 준다는 느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폭 조절입니다. 보폭이 지나치게 크면 고관절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해 허리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보폭은 허리가 과하게 회전하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보폭은 자신의 발 크기보다 약간 긴 정도입니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보폭을 유지하면 통증을 일으키는 허리의 비틀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평소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은 보폭을 1015%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근육 활성화입니다. 걷기를 할 때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허리 근육이 대신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걷기 전에 엉덩이 근육을 켜는 간단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벽 잡고 다리를 뒤로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엉덩이 근육을 5초씩 조여주는 동작은 근육 활성도를 높여 허리로 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러한 작은 자극만으로도 걸을 때 몸의 중심이 골반과 엉덩이로 이동하면서 허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고관절의 유연성 회복입니다. 고관절이 굳어 있으면 걸음마다 허리가 대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악화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허리를 직접 스트레칭하는 것보다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런지 스트레칭,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 등은 고관절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움직임 범위를 넓혀줍니다. 특히 고관절 앞쪽이 굳어 있는 사람은 이 스트레칭을 하면 걸을 때 허리가 당기는 느낌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 압박 완화 루틴입니다. 걷다가 다리나 엉치 쪽이 저릿하다면 신경이 예민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스트레칭보다 허리를 살짝 구부리는 동작이 더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부드럽게 굽혀 손끝을 바닥 쪽으로 내리는 동작은 신경 통로를 넓혀 주어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해도 걷기 시 통증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습관의 조정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허리에 가는 압력은 증가합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허리가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0분마다 12분만 가볍게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너무 푹 꺼지는 소파나 침대는 허리 정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조정만으로도 허리는 더 오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통증을 기준으로 루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운동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한 날에는 보폭을 줄이고 걷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 몸의 신호를 해석하며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엉덩이 근육 강화나 고관절 스트레칭을 조금씩 늘려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 치료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걷기는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와 약해진 구조로 걷게 되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루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고 허리에 쏠린 부담을 다른 부위로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 걷기만 하면 느껴졌던 허리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고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50대 이후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하면 허리가 아픈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겨버렸던 통증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정교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멀쩡한데 허리만 아픈 이유, 걸을 때만 통증이 반복되는 이유, 쉬면 괜찮아지지만 다시 걸으면 또 아픈 이유. 이 모든 패턴은 우리 몸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50대 이후 나타나는 허리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도 아니고 하루 이틀 무리해서 생긴 일시적인 피로도 아닙니다. 신경의 변화, 근육의 약화, 고관절의 유연성 저하, 골반 정렬의 틀어짐 같은 구조적 변화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쉬면 금방 회복되던 통증이 이제는 오래가고 통증 강도도 더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걷기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떤 근육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지, 통증이 심해지는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걸을 때 작은 움직임 하나만 바꿔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부에 약한 힘을 주는 것, 보폭을 조금 조절하는 것, 발뒤꿈치를 부드럽게 내딛는 것,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짧은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허리가 아픈 날에는 몸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통증은 어떤 패턴이었지? 어떤 동작에서 더 아팠지? 쉬면 얼마나 빨리 좋아졌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는 그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것인지, 관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근육이 약해진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통증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기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걷기를 줄이거나 멈추는 순간 근육의 약화는 더 빨라지고 통증도 더 쉽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걷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지속하면 통증은 줄어들고 몸은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걷기는 50대 이후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력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걷기만 해도 엉덩이 근육은 다시 깨어나고 고관절의 움직임은 부드러워지며 허리 주변 근육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로 한 선택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통증은 당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었던 신호이며 이제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에 걸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발을 디디는 방식, 골반의 움직임, 허리의 흔들림, 호흡의 리듬까지.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허리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한 5가지 유형 중 당신은 어느 유형이셨나요? 어떤 움직임에서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주제를 더 깊이 다뤄야 할지 결정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을 더 건강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걷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통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그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허리는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